83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자, 각 A를 2등분 한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죠. 자, 그리고 10, 15, 4루트 6을 줬을 때 바로 BD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각을 2등분하면 기억나나요? 이 지붕의 B는 밑바닥 B다. 따라서 이 지붕의 B가 10대 15, 바로 2대 3이죠. 그러면 이 밑바닥 비도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도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지붕의 비는 밑바닥 비, 밑바닥 비는 바로 또 무엇이 된다?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 비가 되죠. 왜? 높이가 두 개가 일정하게 똑같으니까 바로 넓이 비는 바로 밑변 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BD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B가 2대 3일 때 우리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슨 문자 많이 붙이죠? K자 많이 붙이잖아요. 따라서 이 BD의 길이를 2K, CD의 길이를 3K로 두고 우리가 K 값만 구하면 바로 이 BD의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K를 어떻게 구하면 될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아마 827번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자, 각을 2등분 했죠. 각을 2등분 했으면 사실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세타 세타로 합시다. 그러면 세 변각 바로 한 각. 이쪽 삼각형도 세 변과 한 각이니까 각각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 세타 세타 이걸 이용한 게 아니고 앞에와 동일하게 이 각 B를 이용해서 처리합시다. 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 ABD에서의 바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큰 삼각형에서도 바로 이 코사인 B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면 되겠죠. 바로 827번에서도 그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자, 물론 방금 설명했다시피 바로 이 각을 기준으로 뭘 해도 되겠다.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같다라고 두어도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 각이 다르더라도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 코사인 B를 기준으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몇 번 사용하면 되겠다? 바로 두 번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작은 이 삼각형 ABD를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각비를 끼고 있는 변이 10하고 2K니까 바로 두 배의 10 곱하기 2K가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을 제곱하면 되니까 10의 제곱 빼기 되고요. 2K의 제곱이 바로 4K의 제곱으로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B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는 4루트 6이니까 4루트 6을 제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4를 제곱하면 6이 되고요. 루트 6을 제곱하면 바로 6이 되니까 바로 96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번에는 ABC 큰 삼각형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하면 자, 두 배의 각비를 끼고 있는 변이 10과 바로 5K가 되겠습니다. 10과 5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의 제곱 100이 되고요. 5K의 제곱은 25K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각 B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변 15의 제곱이니까 225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K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2와 K를 먼저 약분해 보고요.
또 10도 약분하면 되겠죠. 2와 5는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자, 여기 분자와 대각선의 곱은 같죠? 따라서 4K제곱, 그리고 플러스 4입니다. 자, 얘를 몇 배 해준다? 여기 5가 있으니까 5배. 이 값과 여기는 25K제곱, 그리고 100 마이너스 225니까 마이너스 125가 되겠네요. 자, 얘를 몇 배 한다? 이 상대방 2와 곱하면 되니까 2배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20K제곱, 그리고 5, 4, 20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50K제곱, 그리고 125를 2배 하면 바로 2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동료한끼리 정리해 주면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30K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50이 넘어가면 플러스 250이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270이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K제곱이 바로 9가 되어서 K는 자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죠.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BD의 길이는 6, 그리고 CD의 길이는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BD의 길이는 바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각C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각C를 가지고 코사인 C를 두 번, 이쪽 ADC 삼각형과 ABC 삼각형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각A를 우리가 2등분 했으니까 이 각을 각각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 ABD에서 코사인 세타, ACD에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BD의 길이는 6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83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원 ABC가 서로 외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세원의 넓이가 바로 B가 넓이의 B가 1대 2대 8일 때 바로 이 세원의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삼각형에서 이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달라고 하네요. 자, 원은 항상 닮은 도형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바로 그 닮은 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사인 값을 알려면 바로 이 삼각형의 바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넓이가 1대 2대 8이면 바로 닮은 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바로 닮은 비의 제곱비가 바로 넓이 비니까, 자, 넓이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하려면 각각에다가 무엇을 바로 닮음에서 넓이 비로 갈 때 제곱을 했으니까 넓이 비에서 닮음을 올 때는 바로 무엇을 한다? 각각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곱을 하면 1대 2대 8이 되겠죠. 따라서 닮은 b는 바로 얼마가 된다? 1대 루트 2대 루트 8이니까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닮은 b가 1대 루트 2대 2 루트 2라는 것은 바로 이 세원의 무엇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의 b가 바로 1대 루트 2대 2 루트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게 바로 무엇의 길이? 길이의 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를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원이 두 개 외접하면 또는 내접할 때 각각의 원의 중심과 바로 두 원의 바로 접점, 이 세 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놓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은 일직선상. 그리고 A와 C도 원의 중심인데 접점하고도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거 많이 강조했죠. 그죠?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이 반지름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가장 작은 원이 A니까 바로 A의 반지름을 R로 생각한다면, 자, 그 다음으로는 B니까 바로 B의 반지름은 루트 2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C의 반지름은 바로 2 루트 2R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삼각형의 바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R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B는 루트 R과 루트 2R과 R을 더한 루트 2 플러스 1R로 표현하면 되고, BC는 자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R로 표현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3 루트 2R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C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 플러스 2 루트 2R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변을 각각 R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B는 바로 세 변의 길이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코사인 B는 바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R이 있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대입해 보면 나중에 R은 무엇이 될까요? 약분이 되겠죠. 그죠? 느낌이 옵니까? 왜 약분이 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배의 자, 각비를 바로 AB와 BC의 기인각이니까 바로 각각을 곱해주면 여기에 루트 2 플러스 1R 그리고 여기는 3 루트 2R이 되겠죠. 그런 다음 각각을 제곱하죠. 그죠? 제곱하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에 R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3 루트 1을 제곱하면 바로 18이 되겠죠. 그죠? R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각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1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에 R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모두 다 R제곱, R제곱, R제곱이 있죠. 그럼 분모에도 R이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R제곱이 약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모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돼 있으니까 분모부터 그러면 먼저 적어볼까요? 자, 분모는 일단 전개하지 말고 2, 3은 6 루트 2 맞죠? 2, 3은 6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자, 분자는 자,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1. 그럼 3이니까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18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이 바로 8이니까 9가 되니까 9를 빼주고 2 짠짠하면 4 루트 2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분자, 일단 여기서 분자만 먼저 정리해 보면 얼마가 되죠? 얘가 9가 되니까 9와 3을 더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6 루트 2에 6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2로 살짝 묶어볼까요? 2로 살짝 묶어보면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조금 표현이 안 되나요? 자, 일단은 2로 약분할 수가 있죠. 2로 일단 약분해보고 자, 다시 한번 전개를 조금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왜 유리화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분자는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분모는 전개해 버릴까요? 전개해 버리면 얘가 얼마 됩니까? 뒤에부터 전개해 버리면 3 루트 2에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2 루트 2가 2니까 2, 3은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 플러스 3 루트 2로 표현하겠습니다. 6 플러스 3 루트 2. 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무엇을 곱해주자? 6 마이너스 3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6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36이고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하면 바로 18이 되거든요. 자, 분자는 36 그대로 다 적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 루트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8과 6을 더하면 24 루트 2. 그리고 자, 상수는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3과 루트 2 루트 2가 2니까 바로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분모가 얼마가 겠습니까 자, 바로 28이 되겠네요. 여기에 28을 적겠습니다. 맞나요? 방금 36에서 18을 빼야 되니까 바로 28이 아니라 18이 되겠죠. 그죠? 자, 18이 되고 자, 분자는 36과 6을 더해버리면 4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무엇으로 약분하자? 6으로 약분이 되나요? 자, 6으로 약분하면 6, 3, 18에다가 6, 7, 2, 42, 6, 4, 24가 되어서 바로 최종적으로 3분의 7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계산에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싶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봤는데, 자, 그래도 또 실수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서 여러분도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83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의 4, AC 길이는 3. 저 가계가 60도입니다. 이럴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사인 법칙이 떠오르네요. 자, 그런데 사인 법칙은 자, 그 변과 마주 보는 각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마주 보는 각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각이 나왔는데 얘는 변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변을 x로 둔다면 세 변과 한 각이니까 일단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의 길이를 알아버린다면 바로 60도와 x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60도는 두 변, 양쪽에 있는 게 4, 3이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4의 제곱 16, 3의 제곱 9가 되겠죠. 각각 마이너스 60도가 바라보는 길이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코사인 60도, 코사인 세 번째 거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어서 이 2와 2가 약분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분자와 분모가 같아야지 최종적으로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분자 25-x제곱과 자, 분모 12가 같으면 되겠으니까 x제곱이 얼마다 바로 27이 된다는 이 x제곱은 이항하면 25-12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13이 돼야 되죠. 자,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길이니까 루트 13이다. 이 길이가 바로 루트 13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한 변의 길이를 알아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바로 루트 13이 마주보고 있는 바로 이 대각의 사인 값이죠. 그게 바로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인 바로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루트 3과 여기는 루트 13이죠. 약분되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R을 구하니까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R은, 자, 2로 나누어 주면 이 분모에 2가 들어가니까 2가 약분되어서 루트 3분의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바로 39가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 법칙을 한꺼번에 쓰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곤 하죠. 834번입니다. 자, 사인 법칙에서 하나 내용. 바로, 사인의 비는 바로 무슨 비와 똑같다? 변의 비와 같다. 따라서, 이 각 A가 바라보고 있는 변 A, 각 B가 바라보고 있는 변 B, 각 C가 바라보고 있는 변 C가 되겠죠. 그죠? 변의 길이 C가 되겠죠. 그게 바로 B가 얼마다? 1대 루트 2대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우리 A는 바로 무엇으로? K로 둔다면 B는 루트 2K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C는 루트 3K로 나타내면 되고, 자, 변의 길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B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마주보는 변, 스몰 a가 여기가 K고, 여기가 루트 2K, 여기가 루트 3K가 돼요. 따라서 세 변과 한 각이니까 코사인 B, 즉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배의 자, 양쪽 사이드 있는 변 루트 3K 곱하기 K가 되겠죠. 각각을 제곱하면 3K 제곱에 K 제곱이 되고 자, B가 바라보고 있는 루트 2K를 제곱하면 되니까 바로 2K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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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K제곱이 모두 다 날라가고요. 자, 분모는 2루트 3만 남고, 분자는 3이고, 자, 다 약분되었지만 1이죠. 3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바로 2가 되어서 2와 2를 약분하면 바로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바로 코사인 B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835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의 길이가 루트 6 플러스 2네요. 조금 숫자가 별로 좋지 않죠.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C의 길이가 2네요. C가 2면 여기가 2겠죠. 자, 그리고 B가 몇 도이다? 45도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각 A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지금 각 A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B의 마주보는 바로 변의 길이는 나오지 않았고, 각 C는 없는데 C에 대한 무슨 대응, 대변의 길이는 나와 있죠. 자, 그러니 우리가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조금은 좀 불편합니다. 그죠? 왜? 한 쌍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엇을 바로 이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마주 보고 있으니까 자, 스몰 B로 놓고 각 B 바로 45도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두 변이 2와 루트 6 플러스 2래요. 그죠? 2배의 2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고 자, 분자에는 각각 제곱이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여기는 얘 자체를 제곱해야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5도가 바라보고 있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제곱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또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2라고 적으면 일단 자, 분모에 있는 2와 2를 하나 약분할 수 있고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자, 둘이 곱해버리면 2 루트 2에 바로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전개해 봅시다. 4 플러스 자, 앞에 거 제곱 6, 뒤에 거 제곱 2니까 8이겠네요. 그리고 2 짠짠하면 얼마 됩니까? 2 루트 6 루트 2. 루트 6 루트 2는요. 자, 여기 자, 방금 2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2 루트 6을 루트 2 루트 3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루트 2니까 결론적으로 4 루트 3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4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전개해 보면 조금 전에 2 루트 2 루트 6 여기 있죠. 그죠? 바로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4 루트 3이죠. 4 루트 3이고 2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면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 여기가 이퀄이기 때문에 4와 4가 사라지고 4 루트 3도 4 루트 3도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b제곱이 얼마다? 8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므로 b는 2 루트 2가 되겠죠. 양수만 돼야 되니까 b 값이 바로 2 루트 2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사인 A가 바라보고 있는 게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B가 바라보고 있는 게 2 루트 2니까 사인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이 마주보고 있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6인데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인데 자, 얘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바로 A니까 사인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구한 2루트 2가 2루트 2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각이 B니까 사인 45도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사인 45도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자, 2분의 루트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분의 2루트 2니까 루트 2가 약분되면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버리면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sin A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sin A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A 값을 찾을 수가 없죠. 특수각에 대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5도거든요. 105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실패 이렇게 아니라 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A가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되겠죠.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A를 구해야 되는데 각 A를 구하려고 사인 법칙을 썼더니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값이 나왔어요.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자? 각 C를 구하면 되겠죠. 각 C를.
각 C를 구하면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니까 두 각의 합을 더해서 180도에서 이 두 개의 각의 합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과정은 바로 뭐다? 시행착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각 C를 구하기 위해서 각 C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2니까 2가 바라보고 있는 대각이 C니까 사인 C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어떻게 2 루트 2를 무엇으로 2 루트 2가 바라보고 있는 각이 45도니까 사인 45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그죠? 요게 얼마입니까? 4였죠? 따라서 2는 4 사인 C가 되겠네요.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자, 따라서 사인 C는 얼마가 된다? 4분의 2, 바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사인이 양수가 나온다는 말은 C가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C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것은 C는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되죠. 또는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0도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벌써 각 B가 45도인데 C가 150도가 되어버리면 바로 195도가 되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데 두 각의 합이 195도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150도는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C는 몇 도이다? 30도이다. 따라서 두 각의 합이 75도니까 결국으로 바로 뭐다? 각에는 10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가 105도가 무엇입니까? 나올지는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다 보니까 사인 A 값이 조금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값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 각 C를 구한 다음에 B의 각을 알고 있으니까 180도에서 두 각의 합인 75도를 빼서 105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36번입니다.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7, 8, 9일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변이 7, 8, 9가 있는데요. 7, 8, 9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 세각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세변은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 각의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코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두 각인 사인과 탄젠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7, 8, 9 세 개의 변 중에 어느 각을 어느 각에 대한 바로 코사인 각을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무슨 각? 바로 가장 큰 각을 구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자, 이 세 변 중에서 자, 9가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변이 가장 길면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이 대각도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코사인 C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바로 각을 구하는 이유는 코사인 값을 구하면 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코사인은 삼각형에서 양수가 나오면 이 C가 예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이 예각이면 나머지 두 변도 다 예각이 되겠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가장 긴 변이 예각이면 나머지 두 변도 다 예각이 맞죠. 그런데 얘가 음수가 나온다면 값이 가장 긴 변의 각의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둔각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아보자. 가장 긴 변에 대한 대각의 코사인 값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숫자가 7하고 8이죠. 7의 제곱 49, 8의 제곱 64. 마이너스, 자, C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AB의 길이를 구니까 9의 제곱 8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2, 7, 8이고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13이 되겠네요. 자, 113에서 81을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되나요? 자, 4, 2, 8, 3, 20, 8, 4, 안 되죠? 8, 4, 32잖아요. 그죠? 8, 4, 32. 2와 약분하면 2가 되어서 코사인 값이 얼마가 나온다? 7분의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C의 값은 바로 C는 바로 무슨 각일 수밖에 없다? 예각일 수밖에 없다. 즉 0도와 90도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삼각형은 바로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대각이 예각이므로 나머지 두 각도 다 예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C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아니까 바로 C에 대한 사인 값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 각이 C라면 코사인이 7분의 2가 되니까 각을 끼고 돌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7의 제곱 49에서 2의 제곱인 4를 빼면 바로 루트 45가 되어서 바로 3 루트 5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바로 무슨 각 사인 C가 바로 얼마 된다? 7분의 3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이 가장 긴 변 9에 해당하는 그 각 C의 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와 똑같다? 2R과 똑같다는 거죠.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C 자리에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7분의 3 루트 5가 들어가고 분의 9가 되고 얘가 바로 2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의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분자에 있는 3과 분자에 있는 9가 약분이 되고 요 자체를 계산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루트 5분의 7, 3, 21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2R이다. 자, 따라서 R은 얼마가 된다? 바로 2 루트 5분의 21이 된다는 거죠. 자,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외접원의 넓이는 그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 바로 이 반지름을 제곱하면 되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고 여기는 바로 21을 제곱해야 되겠다 이거죠. 21을 제곱한다는 말은 21을 두 번 곱하는데 자 약분이 되지 않네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 4, 20이 되고 21을 여러분들 몇 번 곱하면 된다? 두 번 곱하면 된다. 따라서 21에
42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441이 되죠. 맞나요? 따라서 441파이가 바로 이 외접원의 바로 무엇이 된다?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왜 코사인 C를 구했느냐? 코사인 A, 코사인 B가 아닌 코사인 C를 구했냐고 하면 가장 긴 변이 바로 코사인 값이 양수란 말은 C가 예각이니까 전체는 예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가장 긴 변에 대한 이 코사인 C가 음수가 나왔다면 바로 C는 둔각이 되어서 이 전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 형태에서는 바로 누구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자 가장 긴 변에 대한 그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 주자는 것도 잘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3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계가 120도이고요. AB와 AC의 길이의 비가 바로 얘가 3대 5가 되겠습니다. 3대 5. 자, 그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했죠. 자,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죠. 둔각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 바로 이 삼각형의 바깥 외부에 있어서 이렇게 세 꼭지점을 지르는 바로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바로 요 길이가 되면서 이 길이 자체가 바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여 A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B와 AC가 바로 3대 5가 되어서 3대 5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AB와 AC를 무엇으로 바로 3K, 5K로 두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각 A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바로 이 BC니까 이 BC의 길이를 A로 둔다면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A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120도는 우리 충분히 각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60도의 두 배니까. 따라서 한 변의 길이 A가 바라보고 있는 대각이 120도니까 바로 사인 120도는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ER, 라지 R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맞죠? 지름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인 150도는 사인 몇 도와 같습니까? 사인 60도와 같죠.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는 게 되면 자, 사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죠?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 형태로 가겠죠. 따라서 얘는 180도 공식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2분의 루트 3분의 A가 바로 1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2와 14가 약분되어서 바로 A 값은 7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 값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여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7 루트 3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다시 보면 세 변과 자, 그리고 한각이 주어졌으니까 무슨 법칙을 다시 한번 또 쓰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OK가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쓰고 또다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쓰는 거예요. 즉
코사인 120도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120도의 각이 어느 두 변의 낀 각이죠. 양쪽 사이드에 3K와 5K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K 곱하기 5K가 되고 각각을 제곱하면 9K 제곱 그리고 25K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20도가 바라보고 있는 7 루트 3도 무엇을 내서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어떻습니까? 자, 각을 합하여 무엇이 180도가 되면 맞죠? 바로 코사인은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와 같겠죠. 그런데 180도는 누가 주인공? 사인이 주인공이니까 코사인은 바로 음수의 보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즉,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K 값을 찾으면 바로 AC의 거리가 바로 5K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2와 이 2가 약분이 되면 얘가 15K 제곱이니까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죠. 따라서 분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일단 얼마가 됩니까? 바로 34K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자 7 루트 3의 제곱은 7의 제곱이 49가 되고요. 루트 3의 제곱이 3이 되겠죠. 그럼 3, 9, 27에 4, 3, 12니까 바로 14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각선 제곱은 마이너스 3, 5, 15K 제곱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이 항에서 49K 제곱이 바로 무엇과 똑같다? 147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K제곱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바로 3이 되면 되겠습니까? 3, 9, 27에 4, 3, 12니까 143 맞죠? 자, K는 길이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바로 K는 바로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C 길이는 바로 K가 루트 3이니까 5 루트 3이 되고 자 AB의 길이는 바로 3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AC의 길이니까 5 루트 3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웨이저버니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BC의 길이를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는 AB와 AC는 3대 5니까 3K, 5K라고 놓으면 바로 세변과 한각이 나왔으므로 바로 무슨 법칙을 코사인 법칙을 또 다시 한번 사용하면 바로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인으로 한 번만 사용해서 끝나는 문제도 있고 코사인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한 번씩 아니면 어떤 문제는 사인 법칙 한 번에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아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